오늘 혈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도 이 혈압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혈압 내려가는 것 강화. 비타민 C를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사기치지 마. 이런 제목으로 한번. 아니 여태 혈압은 원인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조절하는 약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절이라고 하면 올라가는 혈압을 내리는 거, 그리고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래서 혈압은 불치병이다, 못 고치는 병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비타민 C를 먹었더니 혈압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달렸어요. 닥터 한스 TV, 닥터 한스 TV 136번 댓글에 가면 136번 댓글이요. 닥터 한스 TV입니다. 지금 이 채널 말고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비타민 C 먹고 혈압이 150m로 내려가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112에서 120으로 유지 중이다. 비타민C 먹었더니 소화 잘 되는 거 하고 혈압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혈압에 관심이 많이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혈압으로 골치가 아프신 분들은 빨리 비타민C를 많이 드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뭐 먹은 양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은 적어 놓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양이 우선 3g에서 출발해서 3일마다 4g, 또 3일마다 5g, 3일마다 6g, 이렇게 늘려서 뭐 6g 이상 정도에서 10g 사이 이렇게 드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네. 치워야 되겠다.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뭐 여러가지 그 건강기능식품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특히 비타민C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좀 드셔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거죠. 비타민C를 좀 드셔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비타민C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뭐 무리를 주거나 부작용을 나타내거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고, 이분처럼 닥터 한스 TV 댓글 136번 댓글이 아니라 136번의 영상에 가면 댓글에 달려 있는 게 있는데, 비타민C를 먹고 혈압 150m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120 정도로 내려가서 유지가 되더라, 이런 글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좀 이제 이 혈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드셔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혈압 이런 댓글도 달리고 해서 혈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비타민C를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래서 혈압에는 뭐 크게 이제 종류로 이렇게 보면은 뭐 본태성하고 2차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본태성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거, 그리고 2차성은 원인을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원인을 알 수 있는 거는 원인을 찾아서 고치면 되는 것이고, 본태성은 원인을 알 수 없다. 특별히 왜 혈압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선 혈압이라고 하는 그 120, 80에 120 이런 거 어떻게 재고 있는 거냐 하면 압력을 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혈관벽에 걸리는 압력. 이 혈관벽의 압력은 왜 걸리냐면은 심장이 수축 이렇게 할 때 피를 밀어주니까는
미는 힘에 의해서 걸린 압력, 이게 수축기 혈압이 이제 120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완기, 심장이 다시 이렇게 이완되어졌을 때 걸리는 혈압이 이제 80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분은 수축기 혈압이 150까지 올라가 있었고, 그 150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비타민C를 먹고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낮았다. 보통 보면은 뭐 20대 30대 정도의 혈압이 잘 높게 올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그때는 낮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혈압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이 혈압이 왜 걸리냐, 즉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혈압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뭐 혈압의 종류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닥터 한스의 생각, 혈압에 대한 저의 생각을, 뭐 생각이잖아요. 또 제가 뭐 혈압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혈압을 치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혈압에 대해서 미치도록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 보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룰을 갖고 보면 이렇습니다. 심장은 피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꽉 짜가지고 피를 밀어주는 거죠. 이게 동맥, 혈관, 동맥, 모세혈관 거의 끝까지 밀어주는 고압력이란 말이죠. 동맥, 모세혈관의 끝단까지 밀어주는 힘.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다시 가고, 정맥에서 다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이 과정에 혈압이 어디서 걸리느냐 하면은 이제 모세혈관에서 대부분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장은 미는데, 이 미는 힘에 여기에 혈관 중에 압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모세혈관 끝에서 뭘 막혀갖고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막힌 데가 어디냐라는 건데, 뭐 다리가 막혔는지, 내장 쪽으로 막혔는지, 팔로 막혔는지, 머리로 막혔는지, 이게 이제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몸 전체적으로 불균형적으로 어딘가 막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균형적으로 막혀져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뭐 균형적으로 막힌 경우는 뭐 극히 드물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위쪽으로 압력이 더 걸린다든지, 아래쪽으로 압력이 더 걸린다든지, 뭐 반쪽 나눠서 압력이 걸린다든지,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혈관에 압력이 걸려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모세혈관에. 그러면 모세혈관에 압력이 걸리는 이유는 거기가 자꾸 혈액이 지나가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 젊었을 때는 잘 지나가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기 왜 자꾸 모세혈관에 혈액 지나가기가 어려워지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생겼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왜 생겼느냐라는 게 살펴보시면 이렇다. 혈압하고 음식, 이 첫 번째이지 않느냐. 네. 혈압과 음식과의 관계. 그래서 지금 여기 댓글에 올라오신 이분도 소화가 잘 되더라, 혈압이 잡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이거죠. 소화가 잘 되니까는 혈압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하고 비슷한 부류의 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 즉 소화가 잘 안 돼서 혈압이 걸려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먹고 혈압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 소화가 안 되면 왜 혈압이 걸리는가, 이제 이 문제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우선 음식부터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많은 종류들을 분류를 딱 해보면 정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균류.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뭐 세분류로 가보면은 뭐 항생제, 항생성을 띠는 이런 물질들, 예, 프로폴리스 뭐 이런 것들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류 몇 가지 더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이 부류 우리가 주로 많이 먹고 있는 거는 이 부류인데 여기서 혈압하고 관련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잖아요. 자, 여기서 탄수화물은 포도당 때문에 당분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 때문에 혈압이 염증이 생겨서 혈압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즉 포도당 대사가 안 되면 혈관이 혈액이 건적거리니까는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니까는 펌프가 미는데 장애가 일어나겠죠. 그것도 또 이 당분이 이 포도당이 적혈구나 우리 몸속에 있는 혈구 같은 데 붙어 가지고 또 더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당분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단백질이 영향을 끼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단백질이 더 큰 영향을 또 끼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혈당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백질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그러면 왜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은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내 혈액 속에 돌아다니게 되면 면역 세포가 걔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빨리 없애야 되죠. 걔는 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때문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염증이 많이 일어나니까는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염증 반응을 일으킨 것이 모세혈관에 가서 자꾸 막게 되면은 거기가 막히니까는 혈압이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또 고기 먹지 마라 이 소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고기하고 혈압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혈압하고 암 발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인데요. 지방은 우리가 먹는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돼 가지고 혈관으로 흡수돼서 들어가서 주로 이제 지방이 영향을 끼치는 게 지방간이죠. 간에 쌓이는 지방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혈관벽에 달라붙는 지방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먹은 지방보다도 우리 몸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콜레스테롤류나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해서 일단은 뭐 그거는 내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음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분비되어져 나오는 콜레스테롤로 치부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지방이라고 우리가 뭐 많이 지금 알려져 있었지만 혈관벽에 달라붙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먹은 지방으로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지방도 문제는 되지만은 영양성으로 볼 때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지금 입은 비타민 C를 먹고 혈압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만 얘기를 드리면 이 단백질이 소화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소화가 안 되니까는 단백질이 이제 장도 나빠지고 하면은 장에서 이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이 흡수돼서 혈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염증을 일으켰다. 네. 그런데 비타민 C를 먹었더니 얘가 이제 소화가 훨씬 더 잘 되어지고 소화가 잘 되어지니까는 이 미분해된 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덜 흡수되어졌고 덜 흡수되어지니까는 이 모세혈관도 덜 막히고 그래서 혈압도 어느 정도 그래서 모세혈관의 막힘이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 중에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 뭐 예를 들면 합성 화학물질입니다. 합성 화학물질. 합성해서 만들어낸 것은 다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데, 그냥 뭐 감기약, 혈압약 자체도 혈압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 합성해서 만든 거니까요. 합성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물질, 즉 내 몸 또는 자연에서 얻어지지 않은 물질은 대부분 염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에서나 우리 그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이런 물질들 중에 잘 뒤에 판을 읽어보시면 들어있는 물질들이 합성 화학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몸에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올라가고,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물질들 전부 일체 다 끊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하면 어디로 가느냐면은 암 환자의 경우에도 그런 합성 화학 물질을 전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먹고 있는 약품조차도 염증을 일으킨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소염제 자체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면역 반응을 하는 것은 전부 염증의 한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 중에 면역 반응을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는데, 인슐린, 내 몸에서 나오는 물질마저도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 뭐 에스트로겐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바람까지 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산소가 안 가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망가져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염증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니까 모세혈관이 막히니까는 심장은 미는데 잘 못 지나가니까 압력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걸리는 압력이고, 우리 혈관은 굉장히 질기고 단단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혈압이 걸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혈관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터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혈관이 약해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니 위험하니까 미리미리 약을 먹고, 그 약물 때문에 또 염증이 일어나고 혈관은 점점 약해져 가고, 그런 삶 속에, 쳇바퀴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 혈압이 우선 올라가는 이유, 혈압이 그러면은 막히는 것 때문에도 압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맥박을 올려버리는 거죠. 맥박을 올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맥박을 올리냐면, 혈관이 막히니까는 산소가 세포로 잘 안 가고, 특히 이제 뇌로 전달되는 산소의 양이 부족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뇌가 심장한테 뛰라고 그래서 맥박을 더 올려가지고 또 혈압을 높이게 되는 꼴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명확하게 그런지 안 그런지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대사성 증후군의 한계로 치부를 해버리는데, 여기서 우선은 이런 게 원인이라면, 모세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라면, 즉 소화로 출발해 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모세혈관이 막히는 거라면, 비타민C를 먹고도 충분히 혈압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잘 가면 또 혈압이 또 조절이 어느 정도 잘 된다고 보면은 되겠죠. 맥박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모세혈관이 막히면 산소가 잘 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못 가도 또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겨서 산소가 못 가게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비타민C를 먹게 되면
혈압하고 이런 관련성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소화를 잘 시키자라는 거고, 또 소화를 잘 시키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용융소금입니다. 소금을 잘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위산을 잘 공급을 하게끔 해준다. 그래서 소금을 잘 좀 챙겨 먹자. 근데 내가 소금을 잘 챙겨 먹고 있는가, 소금을 잘 먹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소변으로부터 나오는 염 농도를 측정을 해보고, 그 염 농도가 0.9% 이하다. 그러면 소금을 더 좀 섭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혈압이 올라가신 분이 비타민C를 먹고 혈압이 내려갔다는 댓글이 달려 있어서 그 댓글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타민C 많이 드시고 혈압이 조절이 되는 그런 이 예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좀 많이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